여러 사람과 말하는 것보다 단둘이 말하는 것이 더 힘들다? 과연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단둘이 말할 때 더 힘들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셋만 모이면 입을 닫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화술 강좌를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의외로 댓글 중에 많이 달린 댓글이 단둘이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댓글이 많았고 그런 댓글이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여러 사람이랑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편한데 단둘이 있을 때는 힘들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내가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는 셋 중에 하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싫어하는 세 가지는 먼저 침묵, 그리고 주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찰입니다. 침묵, 주도, 관찰. 이 셋 중에 하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단둘이 말하는 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침묵부터 보겠습니다.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겠지만, 실은 그 침묵 자체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서로가 대화의 일부예요.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둘이 있는 공간에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온전히 나한테 몰두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근데 침묵을 싫어하는 이유는 일종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날 떠나버리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깊은 마음속의 불안함이죠. 관계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끝나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와 있으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종의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혹은 다른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죠. 이 두 가지의 불안은 실은 하나로 좀 뭉칩니다. 나의 관계가 탄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나의 욕심인 거죠. 그래서 그 침묵을 무서워해요. 침묵을 싫어해요.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요. 침묵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힘들죠. 근데 실은 그 침묵을 즐기기까지는 아니어도 침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말이 없더라도 이 시간은, 이 공간은 우리가 있고, 나와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생각은 잠시 후에 공유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실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게 공유가 되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것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영화가 끝나고 저 영화의 키워드가 뭐야?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상대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은 서로가 다른 것을 나누는 겁니다. 침묵은 서로가 다른 것을 수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침묵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단둘이 말하는 그 순간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냥 침묵하면 그래, 조용한 거지, 각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핸드폰을 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주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말을 하는 것. 실은 이거는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해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 분위기를 책임지고 리드하는 것이 싫어요. 이건 싫다기보다는 약간 이건 두려움에 가깝죠. 이것도 내가 이 분위기를 이끌고 나갔을 때 내가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여기 어딘가에 나서서 말할 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에 보조를 해주거나 리액션을 해주거나,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럿이 말할 때 혹은 단둘이 말할 때도 상대를 즐겁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대화법입니다. 근데 다만 상대도 그거 싫어할 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주도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면 그게 침묵으로 빠집니다. 근데 침묵이라는 그 순간이, 제가 아까 이제 침묵을 인정하라고 했지만 실은 그 침묵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둘이 얘기하는 걸 힘들어할 수 있죠. 그래도 3명 정도면 누군가가 좀 덜 주도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둘이서는 내가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힘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 이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말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나도 말을 하고 싶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자꾸 끊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과 완전히 다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입을 다물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대가 입을 다물어 버리니 나도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서먹서먹한 침묵이 흘러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좀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침묵을 인정하라고 했지만 침묵을 유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를 관찰하지 않고 상대 말, 내 말 따로 놀고 상대 말에서 단어만 쥐고 그냥 막 치고 들어가고 내 말을 할 말 끝까지 끊지도 않고 하고 맥락 없이 말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 침묵이 와버려요. 그러면 그 뒤로는 그 사람과 말하는 게 참 피곤하죠. 상대가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자기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달이 되면 나도 말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상대한테 또 전달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은 그러면 이 둘이서 말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에 침묵을 인정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주도와 관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도는 갑자기 내가 못하던 거를 한다. 이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도를 내가 말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관찰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주도가 아니에요. 주도는 상대가 원하는 주제를 던질 수 있는 게 주도입니다.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관찰을 안 하면 주도할 수가 없어요. 말만 많아질 뿐이지. 내가 말을 적게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것.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몸집, 적절한 흥미 유발로 주도를 막 하겠죠. 100분 동안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99분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전혀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싫어할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너무 말이 많아. 단둘이 있을 때 그런다? 그것도 싫어해요. 아무리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99분 얘기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도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화제를 전환하는 능력이에요. 침묵이 됐을 때 어떠한 화제를 꺼내는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야기가 서서히 흥미가 꺼져가고 있을 때 어떻게 새로운 화제를 던지는가예요. 이야기를 약간 돌아서 오면 모든 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 주기를 따르죠. 기업을 창업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쇠퇴하는 것도 우리는 수명이라고 해요. 생명 주기라고 해요. 어떤 기업은 500년을 가고 어떤 기업은 5초까지는 아니고 한 5일을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다 수명을 가지죠. 처음에 시장에 도입을 해서 점점점 성장하고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이제 쇠퇴기로, 다른 이제 경쟁자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500년까지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었으니까요. 길게 살아남는 기업, 3대에 걸쳐 살아남는 게 어떻게 하나요? 꺼져가기 전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죠. 기존의 상품을 새롭게 리뉴얼을 하죠. 새롭게 도전을 하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꺼져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꺼져가다가 다시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어발식 경영이 돼서 그 기업이 약해져요. 우리 말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말하기도 어떠한 소재가 우리 단둘이든 여러 명의 대화에서든 처음에 도입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커지겠죠.
물론 처음부터 확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말에 점점 좀 커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나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하면서 막 흥미롭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할 얘기도 나오고 하면 이제 서서히 꺼져가죠. 이 시점에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때 자연스럽게 다른 소재로 넘길 수 있는 화제 돌리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화제 돌리기 기술은 두 가지의 요령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이 말했던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과 완전히 연관성이 없어도 이 사람이 혹시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하고 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걸이, 새로운 장신구,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뉘앙스, 아니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뭔가 단어, 그런 것들을 기억해놨다가 화제가 꺼져갈 때쯤 꺼내놓는 거예요. 야, 아까 그런 얘기 했던데 참, 예를 들어서 이 화제 주제가 뭐 야구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굉장히 피부가 타있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참 너 야구 좋아해서 이번에 해외여행 갔을 때 야구 봤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얘기로 돌려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화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에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장면 전환 기법을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컵 잔을 보여주다가 동그라미와 함께 떠 있는 달로 하면서 야외 장면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이제 예전 그런 장면 전환 기법이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슷한 소품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장면이 전환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죠.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그래요. 제가 이제 야구를 예를 들었지만,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야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구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보통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야구장에서 먹는 사람들이 이제 야구장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라고 그러면, 야구장에서 맥주 먹는 게 재밌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맥주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구 얘기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미롭게 막 되고 있을 때, 그래, 맥주. 나는 무슨 맥주를 좋아하는데 거기 그런 맥주도 있나? 이것까지도 괜찮죠. 질문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야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질문해서 화제 전환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 응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선이 위로 올라갈 때 내가 화제를 전환시키면 이 사람들은 약간의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떨어져 갈 때쯤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맥주 얘기를 던지면서 맥주를 주제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상대한테. 그러면서 다시 또 상대가 이야기할 거리를 주고, 맥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야구보다 맥주를 훨씬 더 좋아하니까 상대한테 자연스럽게 맥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내가 흥미로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단둘이 이야기할 때 상대가 더 흥미롭게 만들고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면서 나도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내가 굳이 말을 더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단둘이 있을 때 왜 힘들다고 그랬죠? 침묵이 두렵거나, 혹은 주도가 두렵거나, 혹은 관찰이 두렵거나. 침묵이 두려운 건 침묵을 인정하시고 그 침묵을 상대와 그 후의 대화에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도가 두려운 것은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적절한 화제를 잘 선정함으로써 내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요. 단순히 말하는 게 두렵다고 주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관찰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를 관찰하지 않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똑같아요. 무조건 상대를 잘 관찰하고 내 이야기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것이 단둘이 이야기할 때의 요령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화제를 잘 전환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이건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조용한 모습, 아니면 내가 떠드는 모습,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 상대를 기꺼이 상대의 정보를 활용해서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상대가 나와 맞지 않으면 그건 떠나는 게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없으면 그때는 침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 없는 것을 억지로 꺼낸다? 그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을 몇 번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바뀌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한다? 이것은 서로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더 좋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 화술 실습 진행되고 있고요. 평일에도 다양한 교육과정 진행되고 있어요. 불안한 분들을 위한 심리 치료라던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 유형 아니면 유머 과정 혹은 NLP 과정을 포함한 전문가 과정 등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향후에 이제 인원이 좀 더 모이면 자서전 쓰기라던가 다양한 문화 혹은 지식에 관련된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적인 삶 그리고 지적으로서 더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사시도록 제가 열심히 콘텐츠도 만들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